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서 일부 과정에서 중요한 이상값, 오류값, 무응답에 대한 코드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되는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stacksoft.co.kr, stackclubmode.s를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www.stacksoft.co.kr, 그 다음에 교육의 동영상, members, 리스트, 그 다음에 구글로 보기, 이 아래쪽에 워크시트를 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이론, 조금 제가 넘어갔네요. 데이터 분석 이론 부분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입력,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전처리 부분, 무응답 처리하는 방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방금 게시해 놨습니다. 이상값, 오류값, 무응답 코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시스판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로 위에 있는 거와 동일한 리스트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축 풀어봅니다. 자, 압축을 풀어보시게 되면 요 폴더명은 바뀌실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파트나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류 부분에서 해당되는 브랜드부터, 그 다음에 브랜드 부분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외래 관광하고 브랜드 부분을 통해서 오류값, 이상값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상치와 오류값, 그 다음 무응답 코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무응답과 0의 개념은 앞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응답은 수집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빈 셀을 처리하게 되고요. 빈 셀로 자면은 NULL 혹은 NAN, SPSS에서는 점으로 자동적으로 결집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집값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셀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결집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무응답 코드라는 것은 해당되는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응답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가장 큰 숫자인 9라고 입력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 같은 경우는 99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999를 통해서 가장 독립적으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무응답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무응답 코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빈셀로 되어 있는지는 데이터를 반드시 다 빈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응답 처리나 결집값도 얘가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부분을 반드시 빈도 분석과 최대값, 최소값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0은 자료는 수집이 됐으나 관측값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는 의미가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어떻게 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오류값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자. 오류값이라는 것은 입력 범위가 아닌 분석에서 상당히 벗어난 혹은 동작을 방해내는 되는 값을 우리는 오류값이라고 합니다. 이 오류값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벗어난 비선실적인 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들, 이것도 다 모두가 우리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um, div, value 같은 오류나 나이나 경력에서 마이너스 1부터 혹은 150 같은 비현실적인 값, 그 다음에 1점부터 5점 만족도 척도인데 6번, 7번 등이 입력되는 경우, 이런 것들 우리는 오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류값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평균값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결집값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있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빈셀로 처리합니다.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보정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결집값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무응답 코드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오류값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 부분에서 결집값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류값과 해당되는 무응답 코드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정한 값이죠. 이거는 무응답이에요 라고처럼 빈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범위의 숫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1점부터 5점 까지 부분인데
6번, 7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과 최대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응답자는 3번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해당되는 입력하실 때 입력자가 실수로 4번이나 2번으로 입력되는 경우, 이거는 입력상의 오류입니다. 입력상의 오류인데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중 펀칭이라고 해서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동일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입력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 이것을 우리는 이중 펀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집값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응답 자체를 전체를 다 날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는 반드시 주어진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응답자 전체를 지울 거냐 아니면 결집값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결집값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집값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에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라는 것은 아웃라이어로서 실제로 존재는 할 수 있으나 벗어난, 일반적인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우리는 이상치,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류값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존재는 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거, 너무 작은 거를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상치는 무조건 부정적이지도 않고요. 무조건 삭제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전문가의 경험이나 환경에 맞춰서 얘를 재분류를 한다거나 해당 부분을 결집값으로 처리한다거나 평균값으로 대체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준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치를 찾으려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 표준화를 실시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는 이상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치. 그 외에 제가 수십 년간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을 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10% 이상 격차가 날 경우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동계수가 0.5보다 큰 경우, 외도가 절대값 기준으로 2보다 클 경우, 이와 같처럼 다각적인 요인을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는 표준화를 실시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경우는 우리는 이상치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이상치를 통해서 처리를 통해서 극단값에 의한 왜곡 성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해당되는 그래프를 봐서 얘는 오른쪽에 그래프가 작은 극단값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부를 제거를 하는 거죠. 일부를 제거를 한다거나 분석을 재그룹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이상치가 적은 집단으로 분포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상치를 찾는 방법은 정확한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분포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는 방법을 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니까 이상치 처리는 매우 경험적인 전문가적인 시각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주어지는데 거의 다 결집값으로 처리하라고 나올 겁니다. 거의 다 결집값으로 처리하라 나올 거예요. 자, 그렇으면 해당되는 엑셀을 먼저 보시고 어떤 것들이 이상치냐, 그 다음에 오류값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죠. 네, 압축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 오류 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브랜드 실태 조사 요거 한번 보실 겁니다. 브랜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브랜드 실태 조사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자료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에서 작업을 하실 건데 전체 선택하시고, 그렇죠? 이 부분 전체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데이터의 필터를 다시 한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필터를 활성화 시킬 거고요. 그 다음 맨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다가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틀 고정. 네. 틀 고정하는 방법은 보기에 틀 고정이라는 부분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틀 고정을 하시게 되면 틀 고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측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자료들이 입력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최근 구매 브랜드 한번 볼까요? 가나다라까지 있고요. 과거 구매 브랜드도 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빈셀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선호도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 가치와 관련한 부분들, 충성도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5점 촉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6번과 7번이 입력되어 있다면 이거는 잘못 입력된 오류값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9라고 입력이 된 경우라면 이거는 우리는 무응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응답이라고. 그래서 SPSS 같은 경우에는 9를 무응답으로 처리, 즉 결측값으로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9를 빈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빈셀로 만들지 않으면 해당하는 부분에 엑셀에서는 마땅하게 결측값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성별 한번 보겠습니다. 성별을 보시게 되면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남성으로 할 건지 남자로 할 건지 남으로 할 건지는 이 변수의 속성을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빈도 분석을 실시해서 오류 등이 있으면 적당하게 우리가 보정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전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처리.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소득의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로 숫자가 입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선호도 평균이라고 나오시는데 이 선호도 평균은 여기의 평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값들의 평균, 고객 가치 여기에 평균, 여기에 평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이 부분을 왜 평균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 자료가 너무 많으면 속성이 해당되는 비교하고자 속성이 너무 많으면 해당되는 외부의 외적 요인에 따라서 해당되는 정확하게 독립변수나 속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압축을 시킵니다. 해당한 부분을 축소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축소를 시켜서 얘를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평균으로 할 건지 해당되는 합계로 할 건지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씁니다. 왜 일반적으로 평균을 쓰냐면 현재 얘는 5개고요. 요 4번 같은 경우는 4개고 요거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해당되는 개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합계를 구하게 되면 얘는 5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5 최대점이 25 최저점은 1점이라 가정하면 5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 4개일 경우에는 4가 될 거고 최대점이 20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범위가 달라지죠. 최대값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개수가 달라질 경우에 해당하는 개수가 다를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 평균을 계산하면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느냐면 변별력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3.1과 3.12가 과연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판단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의 강도가 무시가 됩니다. 즉 5353일 경우와 333일 경우는 동일한 평균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5151과 333이죠. 다시 5151과 3333으로 입력된 것들이라면 해당 부분은 평균이 동일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강도가 많이 무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151이고요. 그 다음에 3333이 된다면 제가 해당되는 이 부분은 동일한 3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강도가 무시된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최근 구매 브랜드는 제가 일부러 나라고 만들었는데 빈도 분석을 돌리시게 되면 라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걸 한번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전체 선택, 삽입, 피벗 테이블로 돌려서 제가 간단하게 빈도 분석, 최근 구매 브랜드를 빈도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인데요. 아이고. 자, 최근 구매 브랜드를 행에다가 놓고 최근 구매 브랜드를 다시 한번
요약값에다 놓고 얘를 객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객수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1만 나오게 됩니다. 1. 한 개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한 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잘못 입력된 건지는 반드시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전 처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과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평균 같은 것도 많이 봅니다. 왜 보냐면 얘가 5점 척도라면 일반적으로 3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해당 평균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까? 라고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량과 빈도 분석을 기본적으로 보셔서 오류값 부분이나 이상값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수 외래관광 잠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다수 외래관광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2018년도 거 데이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8년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방한 횟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총액, 숙박 일수, 숙박 기간, 이런 것들이 쇼핑 금액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방한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횟수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다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로 방한 횟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회 이상 나온다는 거죠.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365보다 큰다면 오류값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당되는 양적인 자료에 이건 이상값이죠. 아웃라이어가 어디까지를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표준화를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경우 우리는 이상값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빈도 분석을 돌려도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빈도 분석을 돌리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5점 척도는 빈도 분석 돌리기도 하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양적인 자료는 실제로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평균. 근데 제가 빈도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SPSS로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데이터의 피벗 테이블로 돌리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해당되는 어디 갔나 방한 횟수 한번 볼까요? 방한 횟수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방한 횟수를 다시 한번 값에다가 갖다 놓을 건데 현재 얘는 개수로 산출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값필드 설정. 요게 화면상이 제가 최대한 작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나타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값필드 설정,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개수로 놓으신 다음에 개수로 놓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개수를 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방한 횟수를 얘를 한번 더 갖다 놓고 이번에는 개수를 비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대한 표시를 제가 열합계 비율이요. 열합계. 그쵸. 열합계 비율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빈도 분석을 돌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비율적인 부분이지 이 부분이 10% 이상이 나와야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얘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을 재그룹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빈도 분석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방한 횟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빈도 그래프 표준화를 먼저 시켜볼게요. 기술 통계량하고 해당되는 해당되는 분포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버전에서는 이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삽입에 가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겠습니다. 아마 없는 버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는 화면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딱 그리시니까 어떠신가요? 오른쪽에 매우 작은 극단값, 큰 값이 있죠. 매우 큰 극단값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매우 큰 극단값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 건데요.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제가 추가를 해서 마우스 우클릭, 삽입, 그 다음에 제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자, 표준화를 시작해 봅니다. 제가 스탠다드,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x값, 그 다음에 컴마, 평균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전체의 평균 완전하게 고정시키겠습니다. 제가 F4를 누르시게 되면 완전 고정이 되시는 거 아시죠? 컴마,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stdev, 그 다음에 방한 횟수 완전 절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표준화 결과치가 나타나실 겁니다. 자, 표준화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없고요. 그 다음에 3보다 매우 큰 것들이 있죠. 그럴 경우는 이 3보다 큰 경우는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판단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재그룹을 한다거나 분류를 없애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상값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고요. 제가 기술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방한 횟수가 될 건데요. 방한 횟수의 평균하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분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방한 횟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우선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변동계수, 그 다음에 외도, 이렇게도 한번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맞겠네요. 더 쉽게, 우선은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mean, 네, min 하고 해당되는 방한 횟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소값은 1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맥스가 되겠죠. 최대값은 251, 평균은 에버리지가 됩니다. 에버리지. 그리고 범위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tdev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도 같은 거는 SKEW, 외도를 구하게 됩니다. 외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외도 같은 경우도 11로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를 위에다 놓고 평균을 아래쪽에 내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변동계수가 0.5보다 크므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여기 나오시는 것도 표준화 통해서 자료를 결집값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결집값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균값으로 한다거나 재분류를 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SPSS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SPSS에서는 29버전하고요. 18버전, 26버전, 뭐 시간 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29버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버전을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 설정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엑셀을 그대로 그냥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외래 감각만 가져와서 진행할게요. 그런데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워크시트는 21년도, 22년도가 아닌 18년도로 진행을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바로 붙어지실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양이 좀 많아서 데이터가 바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엑셀로 되어 있으면 깔끔하게 얘가 잘 붙어지더라고요.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 보기에서도 숫자냐 문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건 설명이죠. 해당되는 변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값에 대한 지정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이 뭐냐 2가 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성별 수치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는 부호화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 해당되는 부호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빈도 분석을 한번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빈도 분석을 먼저 돌려볼게요. 분석에 가셔서 해당되는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돌려서 제가 성별 수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는 빈도 분석 표가 나오게 됩니다. 1, 2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이 뭔지 2가 뭔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우선 옵션 창을 설정하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옵션 창을 선택하시려면 편집에 가셔서 옵션, 그리고 해당되는 언어에 가셔서 한국어, 그리고 여기서도 한국어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노케이스기 시스템 한국어로 되셔야 됩니다. 이미 불러들여진 상황이라면 얘를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불러들이기 이전에 SPSS 자체에서 수정을 해서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촬영을 한번 다시 보실 건데요. 네. 어디 갔나? 성별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뭔지 2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의 값에 대한 설명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당되는 변수 보기에 가셔서 제가 성별 수치였죠. 그래서 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값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플러스, 이게 많이 바뀌었군요. 1은 해당되는 남자 플러스 2 여자, 이렇게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보기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화면에서 요걸 선택하시면 남자 여자가 텍스트로 바뀔 건지 문자 숫자로 표현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결집값 처리입니다. 결집값 처리 같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성을 그냥 빼고 싶다 하게 되면 그냥 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한번 딱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빈도 분석을 다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성별 수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유효하고 결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되는 이 결측값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결측값으로 처리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선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결측값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가 남아있다 그러면 찾아 바꾸기로 바꾸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컨트롤 H가 찾아 바꾸기거든요. 다시 한번 놓고 컨트롤 H를 누르시면 찾아 바꾸기인데, 2를 그냥 점으로 바꾸는 거죠. 다시 한번 2를 점으로 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꿀 문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점 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시면 다음과 같이처럼 시스템 결측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빈도 분석을 돌리실 때 결측값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결측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다음 것처럼 시스템 결측값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해당되는 성별 수치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릴 거고, 이렇게 나오시면 좀 느려서 그렇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가시게 되면 제가 숙박
기간을 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시는 방한 횟수를 한번 볼게요. 방한 횟수를 가지고 한번 기술 통계량과 각종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한 횟수를 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가서서 히스토그램, 그리고 변수를 제가 방한 횟수를 집어넣겠습니다. 방한 횟수,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매우 극단값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3.57, 표준 편차, n수 16,000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제가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 다음에 해당되는 방한 횟수를 집어넣을 거고요. 옵션에 누르시게 되면 평균, 합계, 최대, 최소, 그다음에 평균의 표준 오차, 외도, 첨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계속, 그리고 제가 확인 누릴 건데, 제가 하는 김에 표준화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표준화로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해당되는 결과치가 나타나시게 되는데, 방한 횟수 같은 경우 최소, 최대, 통계량, 평균의 표준 오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예요. 평균분의 표준 편차. 여기서 나오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외도, 첨도 등을 앞에서 나왔던 그 값하고 동일한 결과치를 얻어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제가 맨 오른쪽에 가시면 표준화가 되어 있죠. 표준화 놓고 제가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내림차순 정렬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3보다 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값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방한 횟수가 25회 이상은 우리가 이상값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준화 통해서 이상값을 처리하는 방법, 찾는 방법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봤고요. 요걸 처리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이 좀 더 통계량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실 겁니다. 자세하게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상값, 이 부분을 이상값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상값으로, 결측값으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냐? 예, 방한 횟수 이상값으로 처리를 해볼 건데 25 이상을 결측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요. 25 이상을 결측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변수 보기에 가셔서 방한 횟수를 결측값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여기 이상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범위. 그래서 하한값 25였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정확하게 지금 최대값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최대값이 근데 한 250 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300이라고 놓겠습니다. 300. 네. 300이라고 놓고 다시 한번 기술 통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횟수 하시게 되면 평균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해당되는 오차 외도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처리를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결측값이나 이상값을 조금 더 처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처럼 이상값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앙값은 안 구했군요. 여기서 중앙값은 안 그랬네요. 제가 중앙값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 가셔서 중앙값을 조금 더 구해보겠습니다. 중앙값. 근데 여기 보시니까 중앙값이 나오질 않네요. 여기서 현재에서는 중앙값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누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정, 그 다음에 제가 방한 횟수를 집어넣을 거고 통계량 여서 해당되는 부분 평균 중앙값을 외도 최대 최소 표준 편차, 그 다음에 4분의 수까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중앙값과 평균에 따라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되는 외도도 조금 큰 상황이고요. 표준 편차, 변동계수를 별도로 한번 또 구해야 됩니다. 변동계수를 구하시면은 아마 대략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결측값 이 부분을 좀 더 해당되는 부분을 적정하게 해당 부분을 결측값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더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방한 횟수를 1회, 2회, 3회, 4회 이상으로 이렇게 재분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재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다음 향후에 해당되는 빈도 분석을 할 때, 빈도 분석하면서 재그룹을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상값, 오류값, 무응답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결측값으로 처리하는 방법, 즉 빈셀로 놓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SPSS 같은 경우는 결측값 처리로 직접 지정하는 방법,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인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하라는 경우가 제대로 좀 많을 거고요. 응답자 전체를 지워라라는 경우도 발생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문제를 충분하게 다 읽어보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